세림입니다. 네, 오늘 몇 번째인가요? 6일차죠, 6일차. 자, 그래서 오늘은 새내기 위크의 6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메이크업이나 뭔가 그런 것보다는 본격 토크 영상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이제 새내기를 지나온 언니들이 새내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날입니다. 약간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맞습니다. 오늘은 파트를 3개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대학생활. 대학 진짜 새내기들을 위한 대학생활 단어와 팁들을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솔직히 대학을 안 간 친구도 있죠.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이제 사회생활에 들어간 친구들을 위해서 알바 혹은 직장생활 팁. 네, 그래서 여기 직원과 여기 고용주가 동시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팁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을 뭔가 집이랑 멀리 오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 집을 또 구해서 월세를 살건 전세를 살건 돈이 많아서 사건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네, 집 구하기 팁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성인이 막 되는 님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학교생활 팁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거 뒤에 있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을 또 준비를 했죠. Part 원. 1. 자, 그럼 간단하게 대학교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나름 이번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단어들을 일단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알아야 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처음으로 맛보게 된 단어는 바로 OT입니다. 벌써 갔다 오셨을 텐데 OT가 보통 2월이에요. 2월. 맞아, 2월 말 OT는 Orientation의 약자입니다. Orientation이 뭐죠? 시작 설명? 시설. 아니 뭔 소리야. 학교에 붙고 나서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아서 누군가가 연락이 와요. 누가 연락이 와서 단카방에 우리도 한 30-40명 있는 단카방에 초대가 돼요. 맞아. 이제 거기 있는 뭐 대표 선배든 누구든 맞아. 조교든 학생이 언니. 갑자기 이제 몇 월 며칠 OT입니다. 보통 2박 3일 가죠. 2박 3일 어디로 갈 거니까 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T는 보통 친해지고 학교 분위기라던가 그런 설명 같은 거, 과 뭐 일정이라던가 이런 거 설명하고 선배들이랑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맞아요. 가서 뭐 게임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하고. 근데 MT는 그럼 뭔가요? MT는 좀 다르지. MT 무슨 약자냐? 멤버십 트레이닝. 난 LT도 갔었어. 리더십 트레이닝. 1, 2 대면식, 1, 3 대면식, 1, 4 대면식은 또 달라. 대면식 오랜만이다. 대면식. 대면식 기억났어! 아직 기억나. 대학생활 아직 기억나. 대면식. 4학년, 3학년, 2학년. 긴 테니블에 4학년 쫙 앉고 1학년 쫙 앉고 1, 3 대면식 무슨 거냐면 3학년 때 보통 복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학생이 뭐야? 휴학을 하고 다시 학년으로 복학하시는 분들이라서 학번은 되게 높지만 3학년인 거지. 보통 군대 갔다가 3학년 복귀를 많이 오빠들이 하시고. 많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3월달이 굉장히 또 일이 많아요. 맞아. 그래서 OT, MT는 지금은 아니지. 그치, MT는 아직 아니긴 MT는 한데. 좀 따뜻해질 때. 그리고 3월달에 그게 있죠. 개총. 개강총회. 개강총회는 뭐죠? 가물가물하다. 개강총회. 개강총회 왜 몰라? 개강총회는 개강을 하기 전에 혹은 개강주에 만나는 거야. 개강주에 갔다. 개강주에. 잘 알아요. 언니 아직 안 늙었어요. 장기자랑 되게 많이 하지. 되게 많이 했어. 1학년 때 장기자랑 여러분 장기자랑 하나 준비해 가시면 좋아요. 추천. 특이하고 짧고 치고 빠지는 개인기가 있어. 그냥 약간 되게 별거 아닌데 그냥 특이한 소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짧은 성대모사라던가 그런 거 한 번 딱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있지. 막 한 박자 쉬고 막. 지금 하라 그러면 뭐 할 거야? 지금 하라 그러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나 지금도 못하겠어.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맞아. 꼭 이런 선배 있어. 다음 판을 기대하세요. 이번에도 안 하고. 다음 판도 나가리면 소주 한 병 원샷입니다. 나는 뭐 했더라? 나 스타킹 썼던 것 같아. 좋다 그거. 그렇습니다. 갑자기 안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근데 요즘에는 근데 막 안 시키는 분위기야 우리 과도. 수강 신청. 수강 신청 잘하는 방법은 그냥 좋은 컴퓨터 사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 학교 근처에 맞아, 있는 학교 근처에 그 있는 랜으로 가야 된다. 맞아. 근데 그게 근데 약간 그거 일정 부분 사실이래. 그래? 그럼 빨리 가겠지. 손이 이렇게 긴 거보다 짧은 그러면은 데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PC방을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크롬을 쓰세요. 저 한 번도 수강 신청 실패해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 맨날 실패해요. time.nevism.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네,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그 사이트 서버에 실시간 초수까지 다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맨 끝에서자가 5, 9에서 0, 0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눌러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동시 접속이 되는지 창을 여러 개 띄워놔도 되는지 이런 걸 미리 확인하고 크롬으로 여러 장을 딱 씌워놓은 다음에 다다다다닥 눌러야 돼요. 수강 신청이 방학 중에 아침 10시거든요. 맞아. 맨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했던 기억이 나고 보통 이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전공은 보통 다 비슷하고 전필 1학년 때 전필은 좀 깔려 있고 이제 교양 같은 거 이제 하는 거지. 교양. 그럼 교양이 뭐죠? 교양과 전공으로 나뉘어요. 전공은 이제 그 학과에서 주최한다 해야 되나? 도예유리과의 그 도자기 만들기. 교양은 전교생이 듣는 그런 듣고 싶은 거 골라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교양도 교선과 교필이 있었지. 교양 선택. 교양 필수. 우리는 드래곤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 7개 중에 1개씩 다 들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채우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건 꼭 학교 홈페이지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아니면 그런 걸 잘 아는 친구를 사귀세요. 자, 중요한 거 5월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중간고사.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 중간고사 힘들죠. 중간고사? 나는 1, 2, 3, 4학년 다니면서 통달했어. 어떻게 학점 잘 받는지. 학교는 뭐 이렇게 공부 때문에 다니는 공부는 저는 고3 이후로 하지 않겠다가 제 목표였어요. 5월이 꽤 행사가 많아요. 축제, 그 다음에 체육대회. 난 축제에 대한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운동에 대한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있었어.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치어. 언닌 치어라 그러지. 우리는 공창. 우리 공동창작이라고 치어 같은 거야. 대한민국의 이 노래가 뭔가 어딘가에 울려 펴진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몸이 움직이는 애들은 저희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야? 똑같아 저런 동작 다. 와, 개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루 6시간씩 운동을 시켰는데 하루에 6끼씩 먹였어 선배들이. 대학 가면 살이 빠진다는 속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 먹어요. 술이 들어가잖아 갑자기. 치킨 진짜 한 달에 30발씩 먹어. 하루에 한 개씩. 솔직히 우리나라 치킨 다 대학생들이 먹는 거예요. 맞아. 축제가 더 중요하지. 나 솔직히 난 축제 추억이 없다. 난 축제 추억이. 홍대 축제가 유명해서 그래. 축제가 진짜 저희 학교 축제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춤추고 그리고 주점에서 서빙하고. 연예인도 많이 오잖아. 주점 꾸미고 서빙하고 꾸미고 주점 그거를 이제 거의 1학년이 맡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축제가 이제 엄청난 시즌이죠. 그 과외 동아리 같은 활동도 했나요? 나는 학생회? 학생회도 했고 그 과 내 소모임도 했었고. 과내 소모임은 나도 했었어. 근데 과내... 과외 동아리. 나는 그런 거 안 해본 게 좀 후회돼. 그러니까 과내 동아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배랑 소모임 하는 거야. 이 과외 동아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이제 썸도 많이 타고 여대라도 그 연합 동아리라고 있어. 대학끼리? 대학끼리.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대, 연대, 홍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합 동아리 해가지고 막 같이 딴 학교. 야, 그런 거 해야 남자친구 잘생겨. 자, 진짜. 여러분 남자친구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생기나요? 남자친구는 이제 찾아 나서야 되는데 1학년 때 가장 그 물이 잘 들어옵니다. 미팅, 소개팅, 과팅, 뭐 헌팅. 보통 CC란 단어도 있죠? CC. 캠퍼스 커플. 근데 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CC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과 CC. 이거는 또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정말 하면 안 돼. 특히 3월에는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여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선배랑 보통 1학년이 사귀면 이제 지위 상승. 선배가 미리 막 자리 맡아주고 과제 해주고 막 과제 해주고 항아리를 막 다 만들어줘. 우리는 막 둘이 막 항아리를 막 만들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깨지고 6월로 가면은 이제 기말고사 파이널을 앞두고 있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종강을 하죠. 종강 총회. 학교가 끝나면 기념하는 술 먹는 날. 술 먹는 날. 네. MC 멤버십 트레이닝. 멤버가 된 걸 기념하며 술 먹는 날. OT 오리엔테이션. 신입생이 된 걸 환영하며 술 먹는 날. 대면을 하면서 술 먹는 날. 축제 주점을 열심히 차려놓고 술 먹는 날. 운동하고 술 먹는 날. 7월은 방학이죠. 솔직히 계절학기 한번 설명하죠. 계절학기는 이제 1학기와 2학기 그 시즌이 아닌 방학 동안에 추가로 이제 돈을 더 내고 듣는 학점을 이제 따는 그런 거죠. 졸업을 하기 위해서. 계절학기의 기간은 2주입니다. 맞아. 근데 매일 나가요. 1주 끝나면 중간고사 보고 2주 끝나면 기말고사 본다고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 계절학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4학년이 많이 듣는데 졸업하려고 하는 거죠. 그 학점 모자라고. 아니면 이제 취직을 위해서 B를 받은 거를 다시 A를 받으려고 다시 재수강 뒤집는다거나 재수강해서 A로 바꾸기 위해서 듣는 경우도 많고. 졸업학점이라는 게 있죠. 언니는 몇이었어? 138. 우린 141. 이거는 솔직히 1학년은 아예 몰라. 근데 여러분 1학년 여러분 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학점 예를 들어 140이야. 그러면 큰 그림 그려야 돼 진짜. 나누기 4 해봐. 8 17.5.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 학기에 17.5를 넘겨서 듣는다면 4학년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18, 19씩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4학년 땐 일주일에 한 번 나왔어요.
자, 학사 경고란 뭔지 아세요? 넌 몰라. 학사 경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 F. 학사 경고. 일정 학점을 넘지 못하면 한 번 더 이러면 넌 학교에서 잘린다라는 경고입니다. 자. 솔직히 대학 다니면서 학사 경고 한 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 4점 받은 언니의 팁을 드리자면 꼭 학교에서 한 번씩 들어야 되는 전필이 있어. 1학년 전필, 2학년 전필. 여러분 1학년 전필을 제때제때 듣지 않으시면은 2, 3학년 돼서 파릇파릇한 새내기들끼리 하하호호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여기 쭈그려가지고 새내기 틀면서 그게 바로 저였죠. 들으면 듣게 됩니다. 그때 들어야 하는 건 미리 들어놓는 게 나중에 좋아요. 저는 4학년 때 옆집 1학년실에 가서 놀았죠. 휴학을 언니는 몇 년 했죠? 3년이요. 3년. 1년하고 1년 다니고 1년하고 1년 다니고 1년하고 1년 다니고 해서 총 7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힘들었다. 근데 저는 휴학을 굉장히 찬성하는 편인데 보통 부모님은 많이 반대하세요. 나도 굉장히 찬성해요. 저는 제가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휴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휴학을 해서입니다. 근데 보통 방학 기간에는 짧게 한 2달, 3달 알바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맞아. 잘 안 뽑아주기도 하고 보통 휴학할 때 보통 한 6개월 이상 어떤 일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바를 할 그래서 수 있지. 서포터즈 활동, 대외 활동, 공모전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저는 학교 외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되게 찬성하는 편이에요. 기본 한 2년 정도는 해주면 좋죠.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알바도 해보고 그런 것도 해보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라던가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죠. 근데 4학년 막상 가면은 졸업하느라 또 막 취직 쫄려만 오지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휴학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알바 얘기가 나온 만큼 파트 2로 넘어가 볼까요? 파트 Part-time job. 파트타임 잡. 대학생 할 때 많이 했던 첫 알바. 내 첫 알바? 첫 알바. 저는 미술 선생님이 첫 알바였어요. 일단 미술 선생님인데 이제 전임 선생님이 아니고 알바 선생님. 네, 그때는 시급이 되게 낮았는데 나 아직도 기억나. 4,100 얼마였어. 나는 5,0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무려 7,500, 7,500, 640원인가? 7,530원. 그래서 언니는 또 무슨 알바를 해봤나요? 그 저는 어쨌든 미술학원 강사를 저는 전임 달 때까지 한 3년까지도 해본 적 있고요. 아, 오래했다. 그거 말고는 그냥 뭐 호프집 서빙, 스무디킹. 프랜차이즈 너무 어려워. 프랜차이즈가 좀 빡세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동네 빵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짜 뚜레쥬르라던가 그런 데 가면은 똥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검사한 거 그거 보건증. 보건증 떼와야 되고 그리고 매뉴얼도 보통 그런 데 가면 다 있죠. 저 도니버거에서 일했었는데 햄버거 만드는 법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거대로 만들어야 돼. 나 아직도 기억나. 안녕하세요. 건강한 스무디킹입니다. 어서오세요. 도니버거입니다. 빵 브레드 추가하시면 1,000원 할인되는데 하시겠어요? 저는 편의점, PC방, 초밥집 서빙, 도니버거, 버거집, 사무보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 가게에서도 일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참 보통 카페가 좀 꿀직장인 것 같아. 근데 카페도 뭐 나름인가? 나름이지. 근데 내 친구들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연애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연애죠. 네. 카페나 영화관에서 그렇게 썸을 많이 탄다고. 내가 카페랑 영화관 딱 2개 안 해봤는데. 솔직히 나도 알바하다 납치 한번 사겠다. 아 진짜? 나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알바를 구할 때 꿀팁이 뭔가요? 일단 직종이 뭐냐도 좀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고 얼마 나가느냐. 보통 이제 내 요일 맞는 요일에 맞게 찾지. 뭐 주말 알바라던가 뭐 평일 알바라던가 맞아. 시간대 같은 거. 시간대가 먼저고 두 번째가 시급인데요. 보통 딴 데보다 높다 이러면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편의점도 5,000원 주는 데인데 7,000원 준다 이러면 뭐 한강 앞에 그 줄 서서 사는 뭐 그런 데라던가. 진짜로. 아니 막 카페도 보통 뭐 6,000원 주는데 8,000원 주면 가보면 이제 올림픽공원 그 콘서트장이라던가 막 이런 거 있죠. 서빙 같은 게 원래 조금 한 1,000원 정도 높고 그랬지. 서비스 직종이 진짜 힘든 것 같아. 서비스 좀 진짜 제일 힘들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약간 꿀알바가 뭐가 있을까? 유튜버요. 난 사무보조도 나름 꿀알바였던 것 같아. 서서 일하는 게 힘들거든. 제가 해본 사무보조 알바는 3주 동안 단기로 하는 거였거든요. 명함을 이만큼을 줘서 갔더니 정리하는 거야? 이걸 이제 엑셀에다 다 정리하는 거야. 저는 그거 해봤네요. 사진관 그 재택 알바. 포토샵. 저는 또 전공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얼굴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보정 알바. 아주 새로운 사람 만들어드려가지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데 한 장당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되게 짜다. 그래서 내 친구들도 전공 살리는 알바를 꽤 하더라고.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좋죠. 어떻게 보면은. 우린 도예과니까 그 체험 공방 같은 데서 애기들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거 알바 하더라 애들이 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고 맞아. 좀 미래랑 연관된 알바기 때문에 더 좋지. 그냥 아예 무관여된 알바보다는 저는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무관여된 알바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쪽이 더 맞네 싶은 것도 있어요. 맞아. 도예과 다니다가 갑자기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버 됐잖아.
그래서 약간 현실적으로 뭔가 또 도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4학년 때 4학년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취직에 대한 그 스트레스라던가 고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하다못해 빵집 아르바이트라더라도 거기서 이제 배운 것들로 이런 자기 경험 쌓은 지식 같은 걸로 그 취직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다 이제 아르바이트나 그 휴학하거나 방학했을 때 했었던 그런 사회생활로 자기소개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 한 개도 안 해본 걸 굉장히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쓸말이 생겨요.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때 나는 이런 걸 힘들어했지만 이렇게 극복했다. 그런 사실만으로도 이제 내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취직이 꼭 안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알바를 다 해보다가 이제 맞는 걸 찾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된 케이스고 하지 말아야 될 알바. 악덕 고용주를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진짜 그거는- 모든 직업에는 사실은 귀천이 없고 악덕 고용주를 만나면 이제 뭔 일이든 힘들어지는. 맞아. 사실 진짜 알바에서 좀 중요한 건 고용주. 상사.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식인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파트 3로 넘어갈까요? Part 3 하우스. 하우스입니다. 약간 집 구하기. 집 구하기 하면 맞죠. 저도 요즘 집을 구하고 있는데. 저도 집을 구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또 집도 이사 가야 되고 사무실도 이전해야 돼서 되게 또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기고 사업을 하면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시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새내기가 돼서 처음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나오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집을 구해야 사실 도움이 되고 좋은가. 저는 대전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서 원룸을 구해서 살게 됐죠. 고시원인가? 사실 고시원도 살아보고 친척집에 얹혀도 살아보고 기숙사도 살아보고 했지만 처음 이제 집을 구했던 건 20대 초반에 연남동에서 500에 45짜리 진짜 딱 원룸. 처음 집 구한 게 이제 부모님 도움으로 저는 전세 2,000짜리 원룸. 전세 2천 진짜 싸다. 솔직히 지방 이제 안성 쪽은 서울보다는 서울 도심보다는 정말 집이 싸기 때문에 그걸로 전 가능했고 그러다가 또 뭐 500에 70짜리 2명 살았어요. 친구랑 같이 35만 원씩 내서 같이 살았고 좀 넓은 집.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 그럼 보통 집을 어떻게 구하시나요? 저는 앱으로 되게 많이 봤어요. 직방 앱 같은 걸로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그 가격의 매물들을 다 이제 하트를 눌러놓고 거기 메시지 보내는 게 있어. 제가 봤던 매물 이건데 이런 선에서 이제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했죠. 저도 요 근래 한 달 그 앱들을 엄청나게 하루 5시간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약간 집 구할 때 되면은 저도 요즘 집 다시 구할 시즌인데 프로 직방러. 진짜 프로 직방로. 난 그냥 거기 약간 여가 생활을 직방 보면서 취미생활. 그러면서 결국에는 더 좋은 집을 막 보다가 한 이제 전세 20억 이런 데 간단 말이야. 근데 보면 와 이런 데 누가 살까 이러면서 오호. 재밌어 하다 보면은 전세 20억 그러다 매매를 눌러요. 36억 매매 보고 어디까지 간 거야 이 사람은. 갈 때까지 간. 그러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5시간을 보내요.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요즘 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핸드폰을 보면은 이 앱이 저는 즐겨찾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게 첫 번째 화면이고요. 이게 뭐죠? 직방에서 월세를 드립니다. 사무실 월세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보통 제일 중요한 건 돈인가요? 지역인가요? 직장인은 아무래도 돈이 문제고 저같이 학생이었던 분들은 얼마나 이제 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느냐 정문 근처에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근데 어쨌든 오늘은 새내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학교 근처. 그러면 숙대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뜨면은 최소 10분은 돼야지 뭐. 10분으로 눌러봅니다. 보증금 얼마로 할까요? 보통 500에서 1000 정도로 많이들 하시지. 1000만 원까지? 그럼 월세 대학생들은? 보통 한 1000에 50 그 정도가 이제 보통 아닌가? 70도 좀 비싸지. 70 비싸지. 70 비싸. 투룸이랑 쓰리룸은 어차피 못 사니까. 그래요? 그럼 지상층 반지하 옥탑. 난 반지하는 빼고 찾았었어 나 때는. 옥탑은? 옥탑도 안 좋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에 45, 55 일단 다 하나씩 봐야 돼. 사진이 일단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진 위주로 사실 보게 되더라고. 오야 이거 뭐야? 이거 괜찮지 않냐? 아니 이거 1000에 42. 이렇게 도면 있는 거 좋아. 왜냐면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구 어떻게 놓을지 상상할 수 있거든. 화장실 깨끗한데? 이 정도 괜찮다. 여기 자료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양인데 여기. 딴 거 보도록 할게요. 이거 내가 하트 눌러놨어. 예쁘니까. 이거 약간 화이트 집이 좀 중요해. 색깔 없고 좀 넓게 나왔네. 야 솔직히 역시 괜찮지 않냐? 괜찮네. 솔직히 이거 솔직히 샤워 공간에 이 유리 있는 집 잘 없거든. 우리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가 진짜 부의 상징이야. 부의 상징.
아니 샤워집에 유리 가려진 거. 부스. 부스. 어. 사진이 되게 많네. 10장이나 있네. 사진이 많은 게 좋아. 그래야 이제 가늠해볼 수 있거든. 처음 보게 되는 건 일단 뭐 월세가 얼만지 그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면적이랑 월세. 그리고 뭐 구조 이런 것도 처음 나오는데, 좀 중요한 것도 관리비도 은근히 중요한 게 1050을 구했어. 근데 관리비가 막 10만 원이야. 그럼 55가 아니거든 사실. 65야. 65인 거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은 관리비 포함 항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옵션도 있네요. 옵션도 적혀 있는 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관리비 포함 항목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에 수도 인터넷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약간 기본 세팅. 인터넷비도 안 내는 거야 그러면? 랜선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 와이파이는 와서 그 기사님 설치해가지고 그 요금 내고 해야 돼. 그래서 별 의미는 사실 없어. 그리고 수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물을 이제 아무리 써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거라서 전기나 가스가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좀 이득인 거죠. 그렇군요. 옵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만약에 옵션에서는 아무것도 안 떠있는 거면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 예약하기 눌러. 너 이거 봐,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오전 영업시간 중 간다 그래서 그냥 새벽에 보통 많이 봐서. 나도 새벽에 많이 봐. 눌러놔. 그럼 연락 오더라고. 보러 가서 또 봐야 할 것들. 일단 부모님이랑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가면은 내 생각도 정확히 못 말해. 하다못해 친구나 그렇게 같이 가면은 어떤 거 같아? 라고 이렇게 말 돌리거나 직접적인 대답을 내가 좀 회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제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옵션들을 한 번씩 다 둘러보는 게 좋죠. 이제 세탁기가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당장 돌려볼 수는 없겠지만, 세탁기 잘 있나, 깨끗한가, 에어컨 잘 있나, 깨끗한가. 저는 그걸 봐요. 소비 전력 등급 1 오면 되게 안 좋아요. 전기 많이 만기 잡아먹거든요. 변기물 내려야 돼. 맞아.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배수. 배수. 이런 것도 은근히 살다 보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리스트를 좀 적었어요. 체크할 거. 1번 집 뭐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제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 가면 여러 개 보면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좋아요, 다 잘 돼, 이거 새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하면 기억 안 날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체크를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벽을 세우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그럼 방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벽을 쳐봐요 가면. 벽을 쳐보면 세면인지 아닌지. 세면인지 이걸 쳐보면 알 거 아니야. 가벽의 소리. 세면의 소리. 굉장히 아파요. 세면은 그게 돌. 그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벽돌집이라던가 세면벽이라던가 그런 집이죠. 그리고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이 있어요. 맞아. 개별 난방은 보통 자기의 집 온도를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중앙 난방은 누군가가 해. 그거를 저 밑분이에요. 되게 싸. 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못하니까. 더워 죽거나 추워 죽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 춥지는 않으라고 뜨겁게 해놔요. 그래서 쪄 죽어. 겨울에 막 익어 죽어 막. 더워. 익어 죽어 막. 에어컨 계속 들어. 막 추워가지고 막 손님을 넣고 자고 그랬어. 맞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드는 티를 내면 안 돼요. 이제 더 좋은 매물이 있어도 거기서 끝내려고 해요. 약간 이제 더 아껴둔 매물이 있어도 안 보여주고 이제 그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마음에 드는 티를 낸다기보다는 그럼 또 이 비슷한 다른 매물은 없나,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거는 좀 아껴둔 매물인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하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가격도 처음 갔을 때 말할 때 맥스랑 미니멈을 정하고 갔을 때 절대 먼저 맥스를 말하면 안 돼요. 1000에 60이 내 맥스야. 1000에 50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조금씩 비싼 걸 보여주니까. 근데 점점 5만 원 정도 더 비싼데 더 좋다 이러면서 또 보여주고. 야, 그건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래. 계속 더 조금씩 비싼 거 보여주고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에 60 부르면 1000에 70까지 가요. 1000에 80도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낮춰서 부르고 점점 이제 그래도 이제 좋은 티는 안 내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보통 벽지랑 장판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준다. 그걸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갈 때 벽지가 훼손됐어요, 장판이 훼손됐어요 해서 보증금을 깎는 그런 호갱 같은 짓이 가끔 있어요. 그건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문제가 있는 거 미리 갈아달라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거 내가 안 그랬어도 파손돼 있는 거 꼭 들어가서 바로 찍어 놓으셔야 이거 원래 그랬어요 라고 이제 동영상으로 날짜까지.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는 게 좋고, 그리고 보증금 까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말 잘 하셔야 되고. 맞아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뭐냐면은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를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3자한테.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이제 주민사무소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 가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돼요. 그 집에 대한. 그래서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융자가 있는지 왜 확인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집주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러면 세입자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의 보증금과 그런 것들은 잘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꽤 중요한 사실이야. 난 그때 진짜 몰랐거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뭐 이 정도? 파트 3. 3이었습니다. 망했다.
여기서 파트 3가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좀 되게 독특한 콘텐츠였습니다. 뷰티 채널에 부동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부동산 콘텐츠, 대학생활, 뭐 그다음에 알바 정도로 새내기 시리즈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은근히 꿀팁 많았던 것 같아 오늘. 20살이라면은 진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 번쯤 알으면 정말 좋은 정보들.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림님과 함께 사회새내기 집 구하기 꿀팁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신님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제일 좋았던 꿀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